제가 실시간으로 작업을 해드릴 건데 워낙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와, 이걸 라이브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참 쉽지 않은 건데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 이게 여러가지 시간상 그냥 대충 잘랐습니다. 길이를. 이 뒤에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한다고 치고 그냥 뚝 잘라버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선은 L-425AT 까나레 선입니다. 이거 제일 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터선이 있는데, 이런 인터선이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외피를 까보면은, 제가 한번 까볼게요. 인터선에 무슨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터선에 그 방향성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방향성은. 그런데 작업을 다 한 후에 알기 쉽게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소리가 되게 큰가? 인터선 그냥 만드세요. 아, 인터선을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저 인건비 비쌉니다. 인터선 하나당 제작비 10만원. 자,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글자를 기준으로 이 카메라 잠깐 켜볼게요. 아, 오늘 진짜 이거 메인으로 하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씨가 보이나요? 요거? 요거를 조금 더 키워서. 네. 와, 오늘 뭐 엄청 준비 많이 했어요. 저 이렇게 까나레 L425AT라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저는 구별하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글씨가 출발하는 때 있잖아요. 출발하는 시점을 처음으로 잡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 글씨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풀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글씨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뺑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글씨가 이게 낫나? 이렇게 여기 글씨가 있으면 글씨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글씨가 시작되는 부분을 저는 처음으로 잡아요. 그러면 자, 이런 걸 깔 때 이렇게 작은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대충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대충 돼서 요 길이가 얼마만큼 자르면 될까를 싹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대략 쫙 봤을 때 저는 한 13mm 정도, 요 제품 같은 경우 13mm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칼로 잘라야죠. 13mm.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깔르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이 면사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면이 요 안에 이렇게 실드선 하는 외피가 있어요. 외피가 우리가 사는 아주 싸구려 막선 이 RCA선은 이 외피, 이 은색으로 된, 여기 보이죠? 카메라를 좀 당겨 볼까? 조금 더? 잠깐만요. 이게 최대한 당긴 거라. 이 외피에 요런, 이게 실드라고 차폐를 하는 거예요. 노이즈 들어가지 말라고. 이 선 안에 이 내부 안에 가닥수가 4가닥이 들어가 있는데, 4가닥 중에 이게 이제 잡음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뭐 철사선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를 막 이렇게 망사처럼 감아 놓은 거예요. 내부 안에가. 그러면 요 시그널 선은 한쪽 면에만 붙이는 겁니다. 요걸
이따가 왜 원리가 그렇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막선 싸구려는 이 두 가지의 선이 앞부분 D가 둘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라운드 선으로 쓰겠죠. 요 선을. 밑에가 바닥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네. 요 외피, 이 실드 선을 싸구려는 입력, 출력을 같이 써요. 이거를. 그러면 이 두 가닥밖에 없는 선. 그러면 여기가 이 시그널이 요 후진선으로 시그널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쪽에만 붙이면 실드하는 전체를 감싸는 효과는 있고 끝에 가서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를 좀 잘라보는 거죠. 이거 뭐 저도 눈이 뭐 이렇게 썩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안에 보면 무슨 실크도 들어있고 또 이 면이 들어있어요. 면사 같은 게. 근데 그거가 이 소리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안 잘라집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노래 출발점이면 프리앰프에 이쪽을 꽂고 반대쪽이 파워앰프로 가는 겁니다. 소리가 프리에서 파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꼽는 데다가 이 실드 선을 붙이는 거야. 이거를 첫 번째 꼽는 데다가 실드 선을 붙이는 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하얀색하고 이렇게 파란색이 네 가닥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닥이 있죠. 네 가닥이 이렇게. 네, 이게 카메라를 하나 더 써서 이거 오래 하면 배터리 금방 나는데. 자, 그러면 저는 하얀색 두 개를 마이너스 선으로 쓸 거고요. 요 파란색 두 개를 플러스 선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끝에를 적당히 이렇게 잘라. 적당히 벗겨내는 거예요. 끝에를. 그래서 두 개를 조인합니다. 조인을. 그리고 마이너스 쪽 선은 이 실드 선이랑 붙여버릴 거기 때문에 바짝 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쪽은 붙여버릴 거니까 바짝 잘라. 소관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바짝.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는 바짝 벗기고 요 파란 선은 앞에만 살짝. 왜냐하면 앞부분에 붙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 세 가닥을 한꺼번에 붙이는 겁니다. 이 실드선, 은색선, 철사 같은 거하고 이 구리선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거야. 출발에만. 나중에 반대는 잘라버립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또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네, 이거. 서비스가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거를 제 카톡으로 보내야 되니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파란색 두 개 조인, 은색 하나에 흰색을 바짝 잘라서 세 개를 같이 묶여. 이해가시죠? 카메라를 잠깐만 껐다가 배터리가 저 금방 닳아서 켜놓으면 금방 닳아요. 이거는 옛날 카메라라. 봐서 고프로를 하나 사야 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와, 책상 겁나 복잡하네. 땜은 이제 하는 겁니다. 온도를 한 240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인터커넥터 하는 이 RCA 단자가 요런 거 싼 거 있고, 이렇게 덩치가 큰 거 있거든요. 덩치가 큰 거.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거는. 덩치가 클수록 소재가 굉장히 좋은 거여야 돼요, 이게. 그래, 이렇게 막구리 막 섞어진 걸로 가공이 된 거는 대부분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싼 거를 할 때는 사이즈가 작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땜을 해서 요 가운데랑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붙일 때에다가 미리 납을 조금 입혀요. 플러스 쪽에. 납을 오래 지지면 여기에 납이 광택이 없어지니까 살짝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붙이는 겁니다. 납을 살짝만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를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하기 전에 이게 이제 재단한 게 살짝 크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은 살짝 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땜을 붙여야죠. 땜을 붙이려면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걸로 꽉 눌러놔야 돼요. 이렇게 눌러놓지 않으면 깨끗하게 땜이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요거를 틀을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 구멍에 요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선 그쪽에다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죠.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잘 보이나요? 어우, 배터리 써질까봐 지금 91% 빨리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마무리 먼저 지어. 이렇게 약간 이런 걸 눌러요. 끝에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제끼는 거 같은 거 있으면 이 전용 공구 툴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이거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밑에 뒤로 튀어나왔죠? 자, 이제 가운데를 할 겁니다. 가운데를 요게 길이가 제가 이제 급해서 재단을 막 했더니 길이가 조금 길어요. 그러면 이게 쇼트가 나니까 길이를 잘 맞춰서 자, 땜을 해보겠습니다. 퍼펙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오래 지지면 열이 뜨거워서 저게 나가버려요. 선이 다 녹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든지 이런 감에 의해서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 준 거 중에 중국에서 사는 그 단자는 로듐 도금이라고 백금 같은 거의 일종인데, 그거는 이 납을 대는 부분을 사포나 줄로 약간 이 칸질 같은 걸 내지 않으면 납이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끄트머리를 살짝 이렇게 잘라. 여기를 이렇게. 완벽하죠? 자, 사진으로 다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자작파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카메라, 원형 카메라 잠깐 끄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잘라버리고, 이 앞에만 붙였죠.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이거를 원래 두 번째 할 때는, 요거. 두 번째 할 때는, 요거를 미리 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하고 나면 안 들어가 있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 껴놔야 돼요. 첫 번째는 괜찮죠. 그쵸? 두 번째 할 때는 반드시 이거 껴놔야 됩니다. 이렇게 껴. 네, 이렇게 껴서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 한쪽은 끝났죠. 반대쪽은 똑같은데 실드 선만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 안에 있는 파란색, 흰색만 실제로 전기가 흐르겠죠. 그거는 차폐 효과만 갖고,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쇠가 이 시그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껴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보면 안 끼워져 있어요. 저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방향이. 이걸 조금 더 키워드릴까?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글씨대로, 글씨 출발점이 저는 스타트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요거 한 12mm 정도 이렇게 또 잘라. 칼로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이게 선이 두껍고 한 거는 작업하려면 아주 엄청 짜증나요. 그냥 이 무슨 국내 업체들 이런 거 해주는 데 있으면 그냥 맡기세요. 이거 선 굵은 거는 엄청 짜증납니다. 자, 이렇게 다 잘랐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시 잘라. 자, 잘랐어요. 그쵸? 이제 요번에는 이 실드 선을 사용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실드를 이렇게 베베 감은 다음에 실드 선을 깨끗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깊숙하게 안에까지. 그래야 바깥에서 닿지 않으니까 깊숙하게 이렇게 잘라. 실드 선을 깨끗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흰 선 2개, 파란 선 2개. 이걸 이제 어떻게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약간 튜닝도 되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뭐 원리가 왜 그러냐. 그냥 꽂아보면 압니다. 그거. 뭐 케이블은 미신 같은 게 뭐 한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뭐 어떻게 하면 어려워요.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터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라운드를 먼저 하고, 그라운드 댐 살짝 해야겠죠? 납은 또 너무 고급을 하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3%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이.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쓴다고 소리가 엄청 좋아지고 제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플러스 쪽 파란 선으로 쓰기로 했죠. 우리는 플러스를. 파란 선을 또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앞부분에 적게하고, 흰색은 완전히 다 벗기고. 그쵸? 그 다음에 납을 미리 묻혀야 돼요. 납을 미리 묻혀야 작업을 할 때 서로 잘 붙습니다. 납을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매긴다고 그러죠. 납을 이렇게. 자, 이제 여기다가도 납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쵸? 납을 여기에다가도, 납을 오랫동안 한참 지지는 게 아닙니다. 살짝 그냥 거기에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입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오래 지지면 속 안에 이 납 안에 페이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트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광택이 안 나. 그러면 막 세게 움직이면
그게 납만 남았으니까 탄력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뚝 떨어져 버려. 그 초보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죠. 납이 뚝 떨어져 버려 그냥. 이제 인터선 정도는 그냥 사서 보통 인터선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작업하는 게 영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작업하는 게 못마땅해. 자, 이렇게 살짝 꺾었다가 속아낼 걸 하고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쵸? 반대쪽 여기. 반대쪽도 튀어나온 거 해야죠. 이 단자는 추천하는 단자 아닙니다. 이거 싼 거예요. 1,000원인가요? 1,500원인가? IC114에서 싸게 파는 겁니다. 제가 찾다가 이런 게 있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 끝. 싫어. 저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는 거. 단순 반복하는 거 저 체질이 안 맞아요.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빨간색 쪽이 이제 저는 단자가 이게 남은 게 2개밖에 없었어. 새 거가.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빨간색이 출발이에요. 이게 출발이면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글씨를 순서로, 글씨가 읽어나가는 순서로 거기를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글씨가 지나가는 데를 출발. 그래서 글씨가 끝나는 쪽이 아우트다. 방향이 이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이 출발이면 출발 쪽에 있는 데는 이 선에 들어있는 실드선을 한꺼번에 붙이고 반대쪽은 실드선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야 외부에 차 앞에는 되지만 지저분한 실드선을 통해서 소리가 지나가지 않는다. 아셨죠? 87%. 저는 뭐 카메라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몸이 게으르면 돈을 들여서 장비를 나더러 사라고 그러더라고. 와우. 뭐야 이거 지금 몇 분 보시는 겁니까? 자, 후반기가 이 테스트하기에 보면 테스트하기에 저항되는 데가 있어요. 보통 저항되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베일 표시 같은 마크가 뜨는데 이렇게 벨 표시 같은 마크가 뜨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삐삐 하고.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죠. 마이너스. 그럼 정상적이죠. 쇼트가 났나 확인해보는 거예요. 2개를 같이 붙여서. 쇼트가 안 났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주 정상. 그럼 플러스끼리만 되나? 자, 아주 정상이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인터선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2가닥이 있으면 2가닥에 실드선까지 3가닥이 있으면 실드선 1가닥을 마이너스 쪽 한쪽 방향에 같이 붙이고 요걸 플러스에 쓴다. 그래서 쭉 간 다음 반대쪽은 실드를 잘라버리고 마이너스 쪽 하나 플러스 쪽 하나로 연결해서 만든다. 밸런스선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리를 만들 때 어떻게 튜닝을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 이거 뭐 제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복잡해. 자, 선을 살 때 PCOC 신압 그런 선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은도금선은 사지 마시고, 은도금선은 좀 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은도금선 말고 그런 선을 좀 사세요. 자, 만약에 선이 서간에 선이 이렇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게 두 가닥씩 네 가닥이 있다고 치면 가령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닥을 같은 새끼리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두 가닥씩이죠. 두 가닥씩 묶었을 때랑 하나, 둘, 셋, 네 개가 요 세 개를 다 그라운드에 묶고 요거 한 가닥만 시그널 선으로 썼을 때랑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릅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시면 1번 한번 올려보십시오. 1번. 자,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적어. 잘 듣고 계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라디오로 듣고 계신가 보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선 한 가닥이랑 그라운드 세 가닥을 이렇게 묶었을 때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맑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같은 선을 가지고도 튜닝하는 여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 그러면 두 개가 표준이라 50대 50이라면 요거는 좀 고역 쪽이 70%, 표준이 30%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해보시면 지금 똑같은 거 또 물어봅니다. 이목 선생님. 실드 선을 양쪽을 다 묶으면 가운데 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실드 선밖에 없는 딱 두 가닥밖에 없는 막 싸구려 선은 어쩔 수가 없이 써야 되지만 조금만 고급이라도 실드 선이 들어가 있고 내부에 세 가닥이 있든 두 가닥이 있어요. 그러면 실드 선은 외피에 차폐 자봉이 들어오는 거 방지로만 쓰는 거야. 왜? 선이 나쁘니까. 싸구려 선으로 막 돼 있거든요. 실드 막 이렇게 망사 같은 선이. 그러니까 거기에 음악을 통하는 시그널이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면 소리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 지저분한 소리. 막선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피커 선도 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 만약에 스피커 선이 이렇게 일반적인 스피커 선이 일반적인 두 가닥짜리 이렇게 선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 전선이에요. 전선. 옛날에 있었던 선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 전선. 전선이 이런 두 가닥이 있어. 이 두 가닥을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고 스피커선은 여기를 플러스로 썼어요. 썼는데 저 선을 가지고도 튜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똑같은 선을 잠깐만요.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똑같은 선을 이렇게 여기다 본드를 바르는 거예요. 가운데. 자, 여기다가 접착제를 발라. 그래서 납작하게 땅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붙여요. 저걸 두피를 한번 해보세요. 댁에서. 그 다음에 여기 선 나와 있는 거 두 개를 가운데를 같이 묶여. 그래서 여기를 그라운드로 바꾸는 거야. 가운데만. 양쪽 끝에 선, 깐 선, 여기랑 여기랑을 두 개를 붙여. 왜, 이 바깥에요. 바깥에 부분 두 개, 이게 선이 이제 네 가닥이 된 거죠. 두 가닥 선이. 이 네 가닥이 된데 외부를 플러스로 쓰고, 요 가운데 두 개를 꼬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요걸 마이너스로 쓰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팍 바뀌어버려요. 스피커선이 싸구려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납작하게. 그래서 제주 회사 중에 보면은 저렇게 납작하게 깔아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막기도 금방 합니다. 저희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저거 납작한 거 네 가닥으로. 그러면 저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저게 한번 집에서 테스트 겸 해서 싸구려 전선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대신 그 놀이끼리한 그 선은 안 됩니다. 그 선은 뭘 해도 차이가 안 나.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두 가닥이죠. 두 가닥 있는 전선. 납작하게 깔린 선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납작한 선. 이렇게 두 개가 배꼽을 쫙 까면 까지는 선이 있잖아요. 가운데가 붙여놨다가. 그런 걸, 납작한 걸 여기를 붙여. 이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두 가닥 이렇게 크로스로 해보는 거예요. 크로스로 이렇게. 자, 요번엔 이렇게 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든 여기가 플러스가 됐든 이렇게 크로스로 쏘면 소리가 또 달라. 신기하지만 댁에서 해보시면 진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요거 두 개 마이너스, 요쪽 끝에 두 개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가 소리가 좋아요. 다이나믹하고. 집에서 그냥 옛날 전기선 막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닥이 붙어있는 선, 이렇게 껍데기 빠면 두 개가 갈라지는 거, 그런 거를 이 순간 접착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론적으로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인터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인터선 만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오늘은 스피커 가지고 좀 오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스피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스피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출발점. 이렇게 잘라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끝에를. 여기를 아물어서. 그쵸? 납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습니다. 납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납 종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한금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랜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똑같은 건데 땜질을 옆에 친구가 하고 내가 하면 소리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신기하지만 땜질을 내가 한 거랑 친구가 하면 소리가 달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납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 융점이 달라서. 이걸 오래 해. 땜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인두질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두질을 하면은 인두질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두질의 표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표준.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면이 뭔가 열을 가해야 되는 면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면에 1, 2, 3, 4 이런 식이거든요. 1 해서 여기를 달고 그 다음에 이걸 댔다 띄있다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런 식인데 어떤 사람은 이 납을 오래 문지르고 이 납이 제대로 녹지 않았는데 계속 납을 집어넣어서 이 머리를 크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예전에 알바도 쓰고 하면 그래서 그 납의 양 따라서도 한 사람이 한 거랑 소리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납 종류 가지고는 사실 많이 차이 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 건 뭐냐면 파워 케이블이나 인터선 뭐 이런 거를 땜질하거나 제작을 할 때 이 끝부분에 터미네이팅 같이 뭘 끼워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의 종류에 따라서가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서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냥 이 선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 만졌을 때 뻣뻣한 게 맑고 이걸 대부분 보면 뻣뻣한 게 맑고 또 이게 부들부들한 게 엄청 부드러운 게 있어요. 선이 스피커 선도 보면 그런 거는 가닥수가 속 안에 되게 많은 거거든요. 가닥수가 얇은 연선 단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뻣뻣하고 선이 그렇겠죠. 몇 가닥 안 되는 거 선이 굵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텐션을 가하면 이게 뻣뻣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소리나 내가 좀 깨끗한 소리를 원하면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 생긴 거랑 똑같이 나와 소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표준선이고요. 표준선을 가지고 인터 커넥터는 지난번에 소개한 거. 그 인터 커넥터를 가지고 한 1.5m 정도 1.5m 1m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만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페를 봤더니 이제 저희 그 배아파 DAC가 3대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팔겠네요. 네. 44대 밖에 안 되는 거는 이 안에 투닝할 때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그게 4개씩 들어가요. 4개씩 들어가는데 그 4개가 NPN, PNP 해가지고 2개씩이죠. 그러니까 2페어인데 그게 딱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세보니까 43대 분량밖에 안 돼요. 짝이.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이거를 하고 싶어도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 못한다. 네,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또 기타 하신 분이 제가 이거 수정 좀 해드리면 이분이 이것도 나중에 알고 하셨네. 여기 숫자에 5라고 써 있는 거는 자, 밑에 보면 2번 음감 변경 모듈이 5만원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결국엔 다 팔렸습니다. 납땜 시 플럭스를 발라놓고 땜 플럭스가 송진인데 송진이 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을 미숙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지지는 거야, 납을. 그럼 플럭스가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이걸 뺐다 박았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용도에나 플럭스를 쓰는 거지. 기본적으로 납이 이 납 안에 이 내부가 이렇게 자르면 속 안에 플럭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비어가지고 이게 이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얇게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플럭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납을 지지니까 송진이 다 날아가서 광택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납만 남으니까 막 이렇게 흔들면 납이 뚝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플럭스는 발라놓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판이 지저분해지죠. 뭐 같은 거 할 때. 그쵸? 플럭스를 쓰는 거는 뭐 이렇게 제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열풍기로 뭐 뽑을 때, 그런 거 할 때 플럭스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하신 분들 다 있고 5분만 쉬었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스피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스피커에 대해서 스피커 뭐 자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스피커니까 스피커에 대해서 오늘 스피커 유닛을 고르는 요령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을 아마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부품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스피커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